LA 인근 총기 난사 테러로 이처럼 총기 규제론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총기를 구입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거, 또 하나는 오히려 총기 소유를 더 권장하는 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총기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려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총기를 늘리는 게 약간 좀 궤변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현실적인 방법이긴 해요. 2억 정이 훨씬 넘는 총기가 지금 미국 사회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다 걷어서 경찰이나 군인 같은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갖게 하고 일반 시민들은 갖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 각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일 수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는 없는데 사실 사회를 보면은 지금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를테면 시민들 마음속에 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민의 총 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변호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유권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자유에는 남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부도덕해 보이기도 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개인의 도덕성 영역에 맡겨가지고 특히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해라, 너네들이 어떤 강자의 미덕을 갖고 양보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양보를 한다는 게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 개개인 스스로를 무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를테면 마음속에 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민들의 이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적 영역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상적인 사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자원봉사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도덕적인 사회가 아니고 스스로 각자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유와 선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약자는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강자한테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약자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회 제도라는 게 누군가의 양보, 누군가의 배려라는 어떤 그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도덕적인 영역에만 맡겨둔다면은 그 사회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사람은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가장 선한 사람.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진 사람 혹은 부도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다 착취하겠죠. 약탈하겠죠. 그리고 모든 손해는 전부 다 너무 착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국가적 재난 사태에 있어서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할 때 어떤 산업재해를 당해서 크게 다쳤거나 혹은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유족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그 많은 돈을 요구를 하면은 그게 마치 되게 부도덕하고 가족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다른 영역이죠. 철저하게 국적인 영역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거죠. 그건 전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제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형사도 마찬가지고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최대한의 자유를 영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라는 거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세무사가 자신의 의뢰인한테 가장 적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게 유능한 세무사일 거잖아요. 그렇듯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뢰인에게 가장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변호사들은 부도덕한 사람을 변호를 하느냐. 하지만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때는 협소한 어떤 영역에서의 변호인 거거든요. 의사가 어떤 사람을 수술을 할 때 뭐 천으로 덮어서 특정 수술할 부위만 남겨두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들도 문제되는 법률관계 영역에서 아주 특수한 협소한 영역에 대한 그 법률만 다투기 때문에 이를 뭐 사람의 어떤 인생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제 여러 가지 저의 그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법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가능하면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약간 전문적인 부분도 가미를 할 거고요. 변호사라는 존재가 너무 먼 존재가 아니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존재로서 느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